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걸리면 죽는다. 예, 원영섭 전 사무국장관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다 죽었어. 최진영 변호사는 지금 멸콩 TV 예. 진행하고 계세요. 예,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네.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이 고성국 TV의 강력한 경쟁자. 고박사님이 뭐 이 시간으로 오기셔가지고 너무 고성국 TV가 우뚝 서가지고. 아유, 100만 유튜버인데 예, 저희가 저기 예. 누굴 죽이려면 힘 좀 내셔야 되니까 제가 콜라겐, 액상 오. 콜라겐입니다. 이거 어린 콜라겐이라고 야. 하는데 액상 콜라겐입니다. 아유, 맛있게 예, 잘 흡수가 잘 먹겠습니다. 돼요. 야. 예, 이거 맛있어요. 아, 지금 먹고. 드셔보세요. 예. 드시고 맛 좋으면 한 마디씩 해주세요. 아, 이거 혹시 그 협찬인 겁니까? 예, 협찬. 아, 저희 사무실 근처에 이 네. JW 중외제약이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야 저거 한번 먹어야지 싶었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꼬맹이 이름이 정우여서 JW여가지고 매일 그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어린 콜라겐이라는 거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약간 좀 콜라겐 중에도 네, 더 좋은 콜라겐. 더 좋은 콜라겐. 예. 야 맛있습니다. 아니, 혹시 이것도 마셔도 되나요? 그거 37.4. 예, 예, 그거 드세요. 37.4. 역시 대박입니다. 역시 그거는요. 예. 마시면 20분 후에 예.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나쁜 균들이 죽어요. 이거 먹으면 열 받는 겁네요. 이게 아니요, 안으로 열이 받는 거지. 예, 그래서 몸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역시 좋습니다. 야 푸짐하네요. 역시. 이오닉 미네랄이 가득한. 근데 36.5에서 1도 올라간다고 37.4 이런. 예. 이게 남양 3.4 우유 이래로 숫자로 제일 맛있는 물인 것 우리 같습니다. 패널들 제가- 이름 좀 올려주세요. 자막에. 제가 로고가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예. 두 분이 잘하시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빡세게 예. 달리겠습니다. 예. 예, 문다회와 청와대 직원들 간의 덩거리 정황. 야, 무려 총무비서실, 제2부속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예. 문재인 청와대 4개 부서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요.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교회에서는 무슨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걸 봤는데 청와대가 대통령의 딸을 위해서 총동원됐다.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국정농단 의혹인 것이고 실제로 제가 그 시간적 순서로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만 네.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 이사장으로 취임된 게 2018년 3월이더라고요. 이상직이가? 예, 이상직이가. 그랬는데 그로부터 두세 달 뒤에 2018년 6월 경에 이게 문다혜 씨의 남편,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위가 예. 이스타 항공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해놓고는 최근에 이제 봤더니만 그 중진공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태국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자기가 아는 공인중개사 소개로 해가지고 이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에서 이제 정착하는 걸 다 도왔는 그런 내용이 오늘 또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집니까? 음. 2018년 3월 날 이제 중진공 이사장으로 딱 취임하자마자 몇 달 만에 이게 전혀 어떻게 보면 항공과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뭐 게임 회사 하던 사람들이 현대 뭐라고 할까요? 대한항공 전무이사로 취직했다. 이게 납득됩니까? 그러고 거기 해가지고 해외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사람들 도와주고 이상직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해외 직원이 벌떼같이 나타나가지고 일일이 다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아니지 이제는 보이는 손이 뭔가 완전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증거가 거의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울산 선거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울산 선거농단 사건. 울산 선거농단 사건도 그 청와대에 8개 부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판결문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8개 부서가 관여하고 그 중에 뭐 일부는 처벌받고 일부는 뭐 그 정도가 뭐 크지 않아 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지만 아니 청와대 8개 부서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대통령 말고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처벌을 하면서도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는 사실 뒤늦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가 뒤늦고 지금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만스러운데 네.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로 들어가야 될 사건입니다. 울산 사건 사건만 하더라도. 예. 근데 지금 문다혜 사건 사실은 총무비서실, 제2부속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등 4개 부서가 관여한 게 드러났는데 네. 이 4개의 부서를 동시에 활용하고 움직이고 어떤 하나의 방향성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화살이 가고 있는 거를 제가 그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전주지검에서 뭐 이창수 지검장께서 뭐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네. 벌써 2년 정권 바뀌고 2년이 지나가지고도 아직 기소 여부나 그런 그 범위 여부나 이런 것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겨냥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서울지검장에서 있으면서 뭐 전주지검 사건을 끌어올린다고는 하는데 명백하게 이걸 권력형 비리 사건이 분명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면 뭐 그 전주지검장께서 확실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긴 이 청와대 구조를 보면 뭐 어느 이게 수석실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수석이 다른 수석실에 비서관 행정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죠.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네. 각자의 파트가 있고 자기가 그렇죠. 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아니 근데 비서실장이 뭐 그 영애를 그 문다혜 씨를 왜 도와줘요? 비서실장하고 문다혜 씨하고 무슨 관계라고?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니 경호처 직원 몇 명 통해 가지고 태국에서 이렇게 뭐 돈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네. 경호처 직원이든 뭐 누구든 문다혜 씨하고 그 돈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이익이 된다고 돈거래를 하겠어요. 그 돈거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이게 비리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감수하게 하는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지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변호사, 네. 이 뭐 문다혜라는 사람은 모르시죠? 그래도 다 해야. 제가 어릴 때 진짜 이름은 참 이뻤다는 기억이 나는데 완전히 베일에 가려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다만 이제 지난 그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전 후보 대선 과정에서 아마 마지막 유세 때 아빠 손잡고 올라왔던 그런 그랬어요?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지금 평산 책방에서 이 도서와 관련해서 무슨 디자인하고 한다는 그 정도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참 웃긴 게 아까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하고 비슷했다 하듯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아빠 찬스 우리 흑석도사 김의겸하고 거의 비슷한 청와대 취직 자리 해가지고 흑석도사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흑석동에 이제 상가를 20여 원에 탈탈 이게 보면 연끌해가지고 하면서 뭐 이게 그러니까 관사 테크에 그렇죠. 관사 이거 어디 살지 하니까 야 관사 있잖아 들어 이렇게 했듯이 이게 그 태국 가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른 데 안 가고 국민의 세금 운영이 되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아빠랑 같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알고 봤더니만 이게 구기동에 있던 자택 팔았던 5억 원 그리고 또 뭐 자기 청와대 그 경호원들한테 돈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또 서울에 있는 빌라를 한 2억 원 넘도록 해서 그걸 사놓고 그러니까 돈이 탈탈 털어서 자기 그 자산 증식한데 사놓았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고 아빠 이 우산 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이번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춘추관장이 누굽니까?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입 아닙니까? 누구는 대통령의 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혀면은 대통령 부속 기관인 것이고 너무나 잘 아는 이 유성화 비서실장하고도 춘추관장하고도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 내지 승인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음. 유성화가 무슨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런 동거래를 알겠어요. 하나요? 이 지금 우리 최재형 변호사 말씀하신 그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사는 거 예.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아 사실은 뭐 그게 집이 없어서 관사재특허라고 지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 가족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좀 엄격하게 따져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 아까 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다가구 주택을 사잖아요. 7억 6천만 원에. 예. 그게 언제냐면 2019년 5월이에요. 5월인데 사실은 2021년 2월에 이 다가구 주택을 또 팝니다. 아 팔아요? 네, 팔아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9억에 매도를 해요. 그래서 1억 4천의 차익을 아 발생시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문재인 정부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연끌 뭐 벼락거지.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뭐 비명을 지를 텐데 그 대통령의 딸이 부동산을 그 2021년 2월에 팔면서 자기가 그 차액을 1억 4천만 원의 차액을 얻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이 그 다가구 주택을 사는 자금조차도 청와대에 있는 여러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 시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후한무치한 정권인데 왜 아직 수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매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2018년에 태국으로 나갈 때 한 번 팔아가지고 그때 5억 1천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도 거래가 진짜 이상하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상하게 됐죠. 처음에 이제 남편 명의로 됐다가 문다혜 씨한테 증여했다가 이게 그 외국으로 나가면서 이게 아빠가 어쨌든 문 대통령과 관련된 집이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7개월 만에 거기다가 2억 6 이게 보면은 돈이 많이 남았지. 그러고 나서 결국 한국으로 들어올 무렵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억 6천만 원에 샀는데 그럼 5억 천에 팔고 7억 6천에 샀다고 하면은 2억 6천만 원은 어디서 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해봤더니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청와대 춘추관장 그리고 또 그 태국에서 같이 경호를 맡았던 경호원 이런 사람들한테 문다혜 씨가 돈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그 돈이 마치 무슨 자금 세탁하듯이 한국에서 인출돼 가지고 이 그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쓰였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돈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자금 세탁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사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배후, 그 돈의 출처 또 혹시 뭐 압니까? 관봉권 도장이 찍혀 있을지 그런 것 좀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잘 모르겠는 게 하나 있어요. 김정수이가 더 뻔뻔한지 문다혜가 더 뻔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영부인보다 더 뻔뻔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김정수기보다 더 뻔뻔하기 그게 쉽지 않다. 3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타지마할 논란, 샤넬 자켓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뭐 수영 뭐 배우고 수영 그랬다는 강습한 건데 거. 근데 이 세 개만 하더라도 이게 드러난 게 세 개지 이게 세 개 드러나는 것도 너무 황당한데 네.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특히 뭐 타지마할 논란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애초에 뭐 인도에서는 초청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마치 인도에서 초청한 것처럼 꾸민 거죠. 근데 인도 대사관에서는 그게 아니라 한국 측에서 영부인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초청장을 그때 이제 마련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관하고 뭐 그렇게 몇 명만 하면서 이렇게 가기로 돼 있었다가 한국 측에서 영부인이 왜 가요? 요청 안 한 사람이 가는 건데 아니 역대 외교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나라 영부인만 요청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뭐 하자고 먼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례도 어긴 것도 명백하지만 제가 보니까 원래 이제 그 문체부 직원만 가면 440만 원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정숙 여사가 가면서 3억 7천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그 3억 7천만 원에 2억 3천이 그 대통령 전용기 그거 띄우는 비용이고 수행이 23명이라는 거예요. 영부인이 가니까 영부인이 가서 발생하는 수행 인원이 23명이고 그 전에 이제 그 속에는 그 문다혜 씨하고 그 어떤 검증가를 한 그 디자이너 딸 양 씨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근데 요리사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인도 음식이 좀 인도 몸에 안 맞으시나 보네. 자기 입맛에 안 맞을까봐. 아니 인도에다가 내 입맛에 맞게 만들으라 그러면 인도가 어련히 알아서 해줬겠어요? 어이쿠야. 근데 저는 문다혜 씨하고 엄마인 김정숙
여사 중에 누가 더 뻔뻔하냐? 전 좀 청출오람 딸이 좀 더 뻔뻔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이게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연말연시에 그 KBS 모금 행사하는데 이제 문 대통령과 이게 김정숙 여사 부부께서 딱 가서 뭐 얘기를 하시고 딱 하는데 이게 주먹에 왕뚜껑만한 진짜 왕사탕만한 그 진주 진주 이게 반지가 딱 눈에 띄었지 않습니까? 김정숙 딱 있는데 그런데 하면서 이거 TV에 나오네 하니까 이게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이걸 싹 돌렸지 않습니까? 싹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염치는 있는 거야 이거는. 반지 돌리기 신공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왜 청출어람 문다희가 더 그 뻔뻔하냐? 며칠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춘추관장 유성화 춘추관장입니까? 거기에 이제 상당에게 어떤 그 개인 자금이 문다희 씨의 개인 자금이 송금됐다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니까 문다희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꼴랑 300만 원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그런데 그래도 약간 그 옆에 본 사람들이 야 그럼 안 돼라고 했던지 싹 지웠더라고요. 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청출오람. 야 역시 이제 엄마보다 정말 문재인의 피가 섞인 이제 문다희 씨가 조금 더 세다 싶은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정숙은 문재인하고 피는 안 섞였지. 예. 더블로 묶고 더블로. 예. 아니 저는 그 샤넬 자켓에서 진짜 빵 터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샤넬 자켓이 원래 그 해명하기로는 수선을 해서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모델이 입던 옷을 수선을 해서 김정숙 여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큰 사이즈 옷을 줄여서 작은 사이즈로 수선하는 건 맞는데 작은 사이즈 옷을 줄여가지고 큰 사이즈로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입었으면 내가 볼 때는 44나 5 정도 사이즈일 거예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뭐 77이나 88 정도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수선을 해야지? 아니, 저는 여성의 그 사이즈는 전혀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성의 이 사이즈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우리 임 변호사. 제가 원래 모르다가 이번에 그거를 조사를 하셨구나. 역시. 그래가지고 아니 모델이 입는 사이즈의 옷을 어떻게 일반인이 수선한다고 입을 수가 있어요? 못 입죠. 저도 혹시 큰 옷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빅 사이즈. 그런 건 아닌 걸로. 빅 사이즈 모델이 입었던 옷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 얘기하죠. 뭐 숨기는 놈이 범인이다 하는데 그 옷 내놔라 했더니만 그 뭐 저기 어디지? 뭐 대통령 기념관으로 넘겼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숨기죠? 아니 그게 수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드러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현물을 보면 이게 변명이 거짓말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제 사회 초년병생일 때는 허리가 뭐 한 32 뭐 이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면은 허리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 늘려도 33인치, 34인치지 32 입는 옷이 38인치, 40인치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 무슨 지니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가 있습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바다를 간척하는 수준이죠. 이 정도. 예. 참네. 그 지금 타지말 의혹이 그렇고 뭐 샤넬 자켓이 그렇고 청와대 수영 강습도 뭐 그때 보도는 좀 됐는데 그래도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이거는 수사가 뭐 명확하게 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팔로업이. 그러니까 우리 그 타지말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외교상의 공문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샤넬 자켓도 일단 변명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그럴 거고. 근데 개별적으로 청와대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다는 게 청와대 수영장이 있습니까? 그 앞에 경호원들 체력 단련하는 거기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원들 그 있는 데가 모든 시설이 다 완비돼 있죠. 체육 시설부터 해서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건물 이름이 제가 딱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청와대 그 분수 있는 데 있죠. 그 연무관인가? 연무관. 거기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정 안 되면 뭐 분수대에서라도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저 충분히 그때 이게 수용- 기간이 꽤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이 수영 강습받은 기간이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 있는 무슨 데입니까 거기 그 대통령 비서 그 대통령 휴게실 거기에 가면은 나이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골프를 많이 쳤다. 뭐 그 시설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뭐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 개인 수영 트레이너를 모셔가지고 이게 공무원도 아닌 김정숙 여사의 개인 건강 관리까지 다 해줬다. 요 의혹인데 결국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국고 손실죄 아니냐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도 아빠 찬스로 해서 이 청와대 그 사저에다가 이제 그 같이 예. 살았다는 것도 사실은 월세 내야죠. 월세 뭐 내야죠. 그럴 수 법대로 있겠네요. 한다고 예, 하면은 예. 무료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증여인 셈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그 누구도 성인 가족들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크게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감시 감독이 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아빠 찬스를 그냥 누릴 대로 다 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가 문제됐던 게 문재인이 그 임명을 했던 우리 대법원장, 대법원장도 김명수. 예.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 자식 내외를 또 예, 그건 이제 공간에 했던 관사태크였죠. 관사태크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도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됐던 게 다 어떻게 보면 국고 손실죄란 배임 횡령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타지말 의혹이나 또는 샤넬 그 재킷 의혹, 그다음에 청와대 수영 강습 그 외에도 이게 저 김정수이가 옷이 뭐 100벌이 넘는다, 뭐 온갖 액세서리가 있다. 근데 이게 개인이 구입했다면은 뭔가 구입한 내역이 있을 텐데 지금 그거를 공개하라 그러는데 지금 공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 이른바 청와대 특활비 받고 한 거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좀 수사를 지금부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그 자금의 출처를 통해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특활비가 아닌 자금으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이야기할 변명거리는 이게 빌려 쓴 거다. 지금 사실은 뭐 그 자켓도 이제 그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려 썼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옷이라는 게 그 여기는 수선했다 그러지만 한번 빌려서 다시 주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지 그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옷이 한번 수선이 되면. 그렇죠. 예. 그거는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고. 아니 영부인한테 그 옷을 빌려주면서 영부인 체형에 안 맞게 옷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형에 맞춘 옷을 누가 받아서 누가 입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빌렸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무슨 조폭이 야 10원만 빌려줘 하면서 나중에 갚을게 하면서 안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키워드는 관봉권. 관봉권. 관봉권 아니겠습니까? 관봉권. 실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한 5년 임기 동안 김정숙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나온 옷을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다 옷이 달라서 그걸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거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 고 박사님 뒤에 이만큼 돼 있는 것을 다 해도 여기 꽉 채울 만큼 그게 170 몇 그렇죠. 벌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되는데 예컨대 그게 샤넬 옷 한 벌이면은 수백만 원 할 겁니다. 예컨대 그냥 그걸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100벌이면은 500, 5천, 5억, 170벌이면은 이게 뭐 거의 7, 8억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월급이 뻔하잖아요. 그럼 월급에서 그전 대통령 하기 전에 했던 재산 등록했는 거 월급 딱딱해서 하면은 대략적인 소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 대통령 취임하기 이후에 그만큼 현금 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떤 지금 증언이 있냐면은 제2부속실에서 유송화 춘추관장이 있었고 이게 그 김정숙 여사의 옷을 구입하러 할 때 이 네. 유송화 춘추관장이 가서 관봉권으로 계산했다라는 현금으로 그런 계산했다.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그런 증언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관봉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월급 받을 때 계좌로 받아야 되고 대통령은 관봉권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봉권이 과연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관봉권이 과연 김정숙 여사께서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청와대 특활비로 쓴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의혹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이 호흡이 잘 맞는다고 케미가 잘 맞는다고 너무 재밌다고 제가 그런 댓글 안 올라왔으면 내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시청자들께서 즐거워하시니까 아, 예, 네. 드릴게요. 야, 예, 이거는 1103인데요. 1103. 이게 뭐냐면요. 이 100년 근 산삼을 실제로 캤어. 네. 그거를 그 DNA 지문 인식 방식을 통해서 예. 이거를 배양. 99% 그 확률로 복- 배양을 했어요. 예, 복제를 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00년 산삼은 아니지만 거의 99년 산삼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양이 많아요. 보통 스틱은 10ml인데 예. 요거 20ml. 20ml. 예. 맛있어요. 드시면. 아, 요렇게 아니, 따시면 우리 돼요. 건배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따서 패널로 드세요.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왜 이렇게 건강하게 야, 먹을 수 있는 타서 건들이 먹어도 많을지 될것 모르겠네요. 같은데요, 이게? 타서 먹어도 돼요. 아, 아주 진하고 맛있습니다. 자, 아니 재밌게 잘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옛날에 뽀빠이에서 시금치 한 캔 먹으면 이렇게 빰빠바밤 그렇지. 빠밤 그런 느낌으로 이게 빵빵빵 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다 힘내서 이번에는 이재명이 예. 김영현이 갑시다. 좋습니다. 예. 이재명이는 카니발 타고 다니고 김혜경이는 제네시스 관용차 타고 다녔다는데 관용차가 한 급 높은 거죠. 차급으로 따지면. 근데 왜 김혜경이 관용차를 타고 다녀야 되죠? 그건 나도 모르죠. 예, 그게 티코건, 수사해야 아는 거죠. 티코건, 제네시스건 아니면은 뭐 벤츠건 왜 김혜경 여사께서 관용차를 타고 다녀야 되죠? 제가 경기 시민들이 경기 도민들이 김혜경을 경기도지사로 뽑았습니까? 이게 또 국정농단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못 갖고 도정농단. 탄핵해야 되네. 아니 근데 그 이재명 대표보다 김혜경 여사가 더 한 급 위였구나 하는 생각이 아. 제가 들어요. 제가 사실은 차를 카니발을 가지고 있거든요. 카니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좀 돼가지고 새로 차 못 뽑을지 하면서 제네시스 이걸 보고 있는데 확실히 더 비싸요. 아니 물론 그게 역시 숫자에 밝은 공대 나오셔서 공대. 아니 옵션에 네.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출신 법조인. 예. 확실히 제네시스가 더 비싸거든요. 네. 그 가격대 트림이 형성돼 있는 게 어허. 더 비싼 차가 그 김혜경 여사가 타고 더 좀 저렴하고 약간 좀 그런 넓은 차를 이재명 대표가 타고 그거는 김혜경 대표가 확실히 그 김혜경 여사가 확실히 이재명 대표보다 더 뭐 이런 더 세다? 좀센 이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차로 확인해주고 있다. 저는 그래서 해경궁이시구나. 예.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금 김혜경을 보좌 하는 경기도의 팀이 따로 있었다. 음흠. 그래 그게 사모님 팀이었다. 음흠. 근데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이 배우자 팀이 따로 있었잖아요. 예, 배우자 팀. 아주 정말 희귀한 일이었는데 어, 역대 대선에 후보 부인을 팀을 따로 구성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팀을 운영해 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예, 이게 배우자 팀 운영해 보니까 재밌었는지 이번에 대선 캠프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김혜경 씨의 이른바 공노비로 불렸던 배소연 소연 사무관, 씨. 전 예, 사무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시에서건 아니면은 경기지사에 때건 배우자 팀이 있었습니까? 했더니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 그 김혜경 여사님의 재판에 이 경기도청 공무원이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모님 팀 있었다고. 어.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계속 나왔던 이유가 사모님 팀이 있었으면 거기에 뭘 이제 보고도 하고 그게 공무원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몰래 정말 몰래 살짝 운영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정농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알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점에 비추었을 때 그 자체로서 그 직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했다는 것 자체.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숨기는 놈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웅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선사하고 증인하면 거짓말하면 위증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처벌받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처벌받을 거를 각오하고 감수하고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내 그렇죠. 말이 거짓말이면 나 처벌받겠다.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른바 그 김혜경만 모시는 사모님 팀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진술이 법정에서 나온.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치는 사람은 음. 김혜경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배소연 사무관이 다치게 생겼어 이제. 그런 거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막 했으니까요. 그것도 위증이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배소연이가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몽땅 뒤집어졌죠. 사실 지난번 이 총선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배소연이 뭐 1심, 2심 본인 재판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니까 상고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었고 검찰에서도 사실 그 김혜경 씨한테 불리한 진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뭐 이게 조명현 씨가 오기 전부터도 자기가 사무관이다 보니까 밑에 부리면서 카톡으로 뭐로 다 일일이 지시하고 돈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다 실질적으로 이제 도에 가서 돈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며칠 전에 그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김혜경 씨 증언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거 내가 다 했고 내가 카드깡 했고 그거 안 받으면 내가 다 내 돈으로 다 한 거예요. 이런 취지로 지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그러면 잘못하면 위증이에요. 4번이나 경고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비서실과 관련해서 배우자 팀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 총선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남 순천에서 이 그 대선 때 배우자 팀에 있던 비서 그분을 공천을 맞다, 해가지고 공천 줬죠. 네네. 그게 아니 민주당이 비서가 아닌데 비서를 공천 줬다고 가짜 뉴스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역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고 확인해 보니까 다 비서라고 불렀다는 아하, 거예요. 예, 내부에서 그게 예. 언론에서 다 그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쪽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그만큼 이제 대선에서 그 배우자 비서실에 대해서 공천을 줄 정도예요. 전남 순천. 그러면 전남 순천에 공천 받으면 그냥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 수성구, 강남구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으로. 자, 그거는 뭐냐?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배우자 팀이 권력이 막강했다라는 거고 사실은 예를 들어 그 김혜경 여사가 아니 나는 저 비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렇지. 마음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마음에 뭐 흡족했는지 뭐 마음에 매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김혜경 여사가 알겠어요. 공천에도 그런 게 그런데, 보이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과일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 과일도 좋아했지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박사님. 소탐대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탐 대신. 예, 소고기를 탐하다 대권을 놓쳤다. 그게 소탐대실인데 제일 많이 먹었는 게 소고기 등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예, 그걸 메인 메뉴로 먹고 이게 그 디저트로 이제 과일을 먹었는데 과일을 먹었는데 그 과일이 한두 푼이 아니야. 예전에 이재명이 본인이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꿈이 뭐냐? 과일을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놀고 먹고 그 꿈을 이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돈이 아니고 나라 돈 세금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먹었는데 그 돈이 거의 2천만 원이 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 한 곳에 대놓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일 가게 사장님 다 불었대요. 다 불었대 이미 검찰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가서 이제 결제하고 나중에 이제 도에 가서 결제하고 돈 받았다는
걸 다 불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의혹은 그 과일 가게 사장님 입에 달린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예, 예. 예, 그 냉장고에 과일 넣고 먹고 싶었던 그 이재명의 꿈은 이루어졌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은퇴해도 되겠네. 아니 나도 꿈을 어렸을 때 금괴를 뭐 넣어놓고 강사가는 나는 그런 꿈을 좀 꿀 걸 그랬어. 그러면 부자 되지 않았을까. 아니, 이재명 예. 대표는 과일로 하여튼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 예. 여기 저 우리 원영섭 변호사하고 최진영 변호사가 이제 함께 걸리면 죽는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김정숙이나 김혜경 이름이 나올 때는 지금 당에 직접 당직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공식 명칭으로 그렇게 뒤에 호칭 붙여주고 있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재밌네요. 아니 그런 제가 오늘 것보다 제가 다 나갔어요. 천백삼도 나가고 더 없어요? 어린 콜리겐도 나가고.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를 더 열심히 하시면 네. 더 재미있는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참 좀 대응이 너무 미진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민전 당선인께서 이른바 삼김 특검, 예. 삼김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특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야죠. 근데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이 2014년에 만들어 놓은 상설 특검이 있습니다.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계속 뭐 거부권 행사하니까 계속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이 진짜 특검을 하고 싶으면은 상설 그래요? 특검에 하면 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 도구 정말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꿈은 이루어진다가 하면서 냉장고에 과일 넣고 사는 꿈 이루어졌으니까 은퇴해도 되겠네 그랬는데 이 은퇴는 인생 은퇴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이뤘으면 없어져야지. 네. 자 마무리 짧게 네.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고 박사님 방송 예전부터 오려고 했었는데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누가 그렇게 못 오게 했어요? 우리? 제가 쓸데없이 바빠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불러주시면 와서 우리 100만을 넘어서 200만이 가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고성국 박사님 항상 존경하고 너무 이렇게 우파 진영을 위해서 그 애쓰시는 그런 훌륭한 지금 사회자신데 이 KBS까지 가셔가지고 제가 정말 더 큰 역할을 하시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 뭐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은 저하고 사적으로도 모임도 따로 하시고 네네. 그래요.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분입니다. 방송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방송에서 많이 보게 돼가지고 네. 앞으로 더 많은 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걸리면 죽는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원영섭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